이번엔 꽃문입니다. 뭐가 꽃문이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김용 현금 담긴 백화점 꽃무늬 쇼핑백에 가져갔다. 네, 이게 현금을 담아서 이 백화점 쇼핑백인데 꽃무늬가 있었던 그런 쇼핑백에 돈을 담아서 가지고 갔다라고 지금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재판이었었는데 공판에 나와서 증인으로 나온 남욱 변호사 지금 쇼핑백에 가져갔다라고 얘기. 좀 더 정확히 좀 볼까요? 좀 밑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변호사 2021년 2월 4일, 이 날짜까지 지금 특정을 했습니다. 경기 성남 판교동의 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민용 전 이 전략사업팀장으로부터 정민용 변호사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죠. 김용이 돈을 받으러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용 전 부원장이 빈손으로 왔다가 한 백화점에 꽃무늬 쇼핑백을 가져가는 모습을 내가 흡연실에 있다가 봤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꽃무늬 쇼핑백. 사실 앞서서는 또 한방 병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 황제 침양원. 네, 이 쇼핑백을 봤다라고 얘기를 이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 얘기는 또 정민용 변호사가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꽃무늬 쇼핑백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황제 침양원 쇼핑백과 꽃무늬 쇼핑백 서로 다른 돈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돈이다. 새로운 쇼핑백이 등장을 했다. 다음 기사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남욱 변호사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유동규가 이재명 경선 자금 20억을 나한테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 어제 공판에서 나온 얘기인 건데요. 네, 지금 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밑줄을 좀 볼까요? 여기도 역시. 어제 공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21년 12월까지 준비를 해달라. 날짜도 확실하게 좀 얘기가 됐습니다. 요구를 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20억은 좀 어렵고 그중에 15억은 내가 어떻게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이상식 실장님. 예. 지금 계속 쇼핑백이 등장을 해요. 저희가 보통 돈, 뇌물 사건 관련해서 사과 박스나 드링크 박스는 좀 익숙한데 쇼핑백에 이렇게 들고 가는 사례가 많나요? 수사해보면 쇼핑백에 들고 가는 경우도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왕 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사건하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이게 지금 일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진술, 날이 네. 새면 이제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이번에 수사 대장동 관련해서 사건의 기본 구조가 제가 보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그 키맨들이 한 4분 정도 계십니다. 네. 예, 정진상, 김용, 김만배, 이화영 이런 분들이 키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적인 주변 분들이 이제 남욱, 또 그다음에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 회계사 이렇게 있는데 네. 또 공통점이 앞에 핵심맨 4분은 이제 수감 중이시고 바깥에 나머지 4분은 이제 지금 불구속 상태로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주변에 4분이 하는 이야기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4분이 김만배, 김용, 정진상, 이화영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들었다, 네. 보았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 네. 라는 전문 증거나 추측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는 핵심적인 법원의 유죄 판결의 증거로는 채택이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는 뭐냐면은 일단 네. 기소를 해서 이 법적인 처벌보다는 정치적인 타격을 주려는 네.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꾸 들었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채택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마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런 진술도 있었습니다. 김용이 유동규의 경선 자금 요청한 통화를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대체 어떻게 들었느냐? 통화 내용을 어떻게 듣지? 도청을 한 건가 싶으실 수 있는데 여기 볼까요? 쭉 보면 같이 사무실에 정민용, 유동규 그리고 남욱까지 3명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스피커폰으로 김용 전 부원장이 전화가 와서 같이 있었던 나도 들었다. 통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김용 전 부원장이 광주 누군가한테 1억 원을 급하게 줘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장님,
이거는 스피커폰으로 직접 들었다는 또 얘기입니다. 이것도 급하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간접 증거인 거죠. 직접 증거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스피커폰으로 일단 왔다는 것만 확인을 했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광주에 누구 1억 줘야 된다는 얘기는 들은 거기 때문에 들었다. 비슷한 거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그 기사 다시 볼까요? 여기 옆에도 또 다른 밑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제가 드린 경선 자금과는 별개 자금이다. 앞서서 저희 꽃무늬 쇼핑백이 나왔습니다. 꽃무늬 쇼핑백과는 그 돈이랑은 별개 자금이다. 2021년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줬다는 현금, 꽃무늬 쇼핑백 외에 죄송합니다. 이건 이 별개 자금은 유동규가 나한테 만들어달라고 했던 20억. 그것과는 지금 별개 자금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럼 별개로 이거는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줬던 현금 1억 원 중 일부인 걸로 안다. 다시 말해 428억 공소장,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 왜 428억 약정 의혹 이게 빠졌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428억 중에 일부를 지금 김용이 요구를 한 거다라고 지금 남욱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는 김병민 최고님. 네. 428억에 대한 실체가 살짝 좀 잡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네, 428억 원에 대해서 결국 검찰이 기소를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기소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정황 증거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보다 완벽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위증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법에서 본인이 타인에게 그냥 위해를 가하기 위한 생각으로 위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이 늘어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언론에 대고 하는 인터뷰 과정 속에서 과장되거나 조금 네.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인터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이 경험하고 봤고 또 직접 목격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법적 진술, 증언들을 쏟아내는 건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일단 경선 자금을 마련해서 그쪽 팀에서 건넸다는 얘기들을 이미 수차례 해왔던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 김용 그리고 정진상,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핵심적인 측근만 부인하고 있을 뿐 돈을 만들고 이를 건네고 전달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김용 부원장 등이 다 구속된 것 아닙니까?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결과.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1억 원 같은 경우 1억 원에 조금 못 미친다는 돈도 명확하게 날짜를 특정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꽃무늬 쇼핑백을 들고 가는 걸 봤다고 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런 일들을 김용 부원장이 언제까지나 나는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 것인지 법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이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보다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기억하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의 그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반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이 내용들까지도 추가돼서 428억 원 이 뇌물 약정에 대한 내용들이 기소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이 428억 부분 외에 20억 부분은 아까 저희 그 20억 달라고 했었다라는 그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네. 유동규가 이재명 경선 자금에 쓸 거다라고 20억을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김용 전 부원장이 이거를 요구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연결고리가 주원규 교수님. 네. 그럼 보면 연결고리가 김용이 여기에 쓸 거다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재명 대표랑은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이게 뭐 설령 맞다고 하는데 물론 김용 전 부원장은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재명 대표랑 연결되지 않고 김용 전 부원장이 혼자 소위 꿀꺽 했다면 혹은 뭐 받아서 이 대표를 설령 줬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냥 덮어쓰고 가면 그럼 이 대표한테까지는 영향이 안 미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사안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님 네. 말씀하는 것처럼 이거는 김 부원장,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의 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네. 그리고 경선자금의 규모 자체도 예전부터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경선자금 자체가 거의 200억이나 100억대가 넘는 비용인데 이런 어떤 20억이나 그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요구했을 때 그걸 과연 이재명 대표와 지금 협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도 규명이 되지 않았고 현재 김 부원장과의 그 재판에 대한 걸로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지 네. 이것을 약간 지금 다시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서 진술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28억 약정설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서 추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그냥 기억에 의존할 뿐이고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들이 계속 누적되고 검찰 조사들이 일종의 살라미 전술처럼 이렇게 제시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뭔가 연루가 돼 있지 않지 않았냐라는 그런 일반화를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는 철저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되 이 부분들을 추측성만으로 계속해서 양산하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아직 안 나오지 않았느냐. 예,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이제 김만배나 김용 또는 네. 정진상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 죄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죄가 있으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주은교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 핵심 피의자들이 이분인데 이분 재판에서 나온 진술을 가지고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엮으려고 연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 도쿄 지금 특수부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책도 급사 되게 그런 책을 읽으시네요. 예, 예. 네. 거기서 특수부의 이제 몰락. 그거를 무슨 용어로 표현하냐면은 극장식 수사. 그러니까 관객들을 앉혀놓고 네. 우리가 어떤 수사를 하는 것을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네. 그 영화 상영하듯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관객들에게 그릇된 심정을 확 인식이나 심정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인물에 대한 불리한 그런 이제 그 정치적인 타격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네, 김병국.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쟁점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적어도 이 건에서는. 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가 줬다고 주장하게 되는 경선 자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2월 4일로 특정되고 있는 날짜도 2021년 2월 4일입니다. 네. 그때가 언제이냐면 대통령 선거를 꼭 1년 정도 앞두고 있었던 시기고 그 당시 민주당의 경선이 첨예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지 않습니까? 네. 그때 경선에 대한 자금으로 돈이 수억 수십억이 오갔다면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알랐건 몰랐건 간에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게 됐던 치명적인 사안이죠. 과거에 전직 대통령이 돈 받았던 거 다 알았습니까? 관련된 내용들 선거 속에서 돈 차떼기로 돈이 오가거나 했던 모든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선거 때 불법적인 자금이 동원되면 그것만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 측이 경선 자금에서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하더라도 네. 돈을 불법적인 업자들로부터 받아내고 그 업자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장동 일당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 경선에 뿌려서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면 그 제일 큰 피해자는 사실 다름 아닌 민주당의 또 다른 후보들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 박용진 후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걸 아무렇지 않게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내용들의 법적 증언이 나오는 만큼 민주당이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여기에 대한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표님. 저도 뭐 김병민 교수랑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데 네. 김용 비서실장이 네. 20억을 요구했잖아요. 네. 받은 거 한 6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당내 민주당 내 대통령 경선 때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김용 비서실장이 저기 가서 썼잖아요. 호남 지역에 돈 모자란다고 계속 전화하고 했는데 광주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돈을 누구로 해서 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황은 이재명 대표가 받았냐 안 받았냐지만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유동규 성남 도계공 본부장은 진술은 많이 했지만 약간 디테일한 건 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삼국지로 말하면 장비 정도 될까요? 용감하고 뭐 내질르기는 한데 좀 디테일한 게 좀 떨어졌어요. 네. 예를 들면 뭐 극장에서 조조 할인 이렇게 썼으니까 왜 조조만 할인해지냐고 극장 때려 부셨다는 것처럼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유동규 본부장은 네. 좀 이 터프한 그런 면 때문에 디테일한 게 부족했는데 네. 어제 남욱 변호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전이 많이 된 겁니다. 그냥 어제 2021년 2월 4일 날 구체적으로 그날 코로나 격리가 끝난 날 이발소 갔다가 유원홀딩스 사무실 가서 오는 걸 봤다. 그리고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쇼핑백 들고 갔는데 그게 아무래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현대백화점이라고 얘기했다가 꽃무늬 있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신세계 아니냐 그러니까 맞아 신세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어제 증언한 거는 저는 상당히 구체성을 띄어가지고 법원 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 여부를 떠나서도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중대한 사안이다.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도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다 전해드린 이 기사는 남욱 변호사가 증언을 한 겁니다.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진짜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뭐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떻게 보면 한쪽의 얘기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동안 그 대장동 돈이 이재명 대표한테 흘러갔냐 안 갔냐 얘기를 하던 중에 지금 연결고리가 뭐 직접적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 뭐라 그랬냐. 이재명 비서가 호텔 예약을 요청을 했다. 나한테. 그래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최대 10번 휴가비 등을 대납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내가 이재명 대표의 이 휴가비를 내가 대납을 했다라고 정진상 실장한테 보고도 했다. 근데 보고를 하면은 정진상 실장은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 해명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전면 부인 전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또 좀 다른 국면입니다. 네. 이게 맞다고 한다면 김병민 최고님, 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휴가비 뭐 이른바 스폰을 받았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네. 이거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휴가 갔는데 내 돈, 나 휴가 가서 쓰는 돈을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고 가진 않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재선의 성남시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가 갈 때마다 이렇게 사적으로 비용들을 현금성으로 돈을 받았고 그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했고 또 그 내용을 정진상 실장까지 다 공유하고 있었다면 이건 범죄가 일상화돼 있던 상황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게 되죠. 이게 작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김혜경 씨 법인카드 논란입니다. 그때에도 이 도지사의 부인이 이 공모와 관계없는 상태로서 법인카드 이것저것 사용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공분이 굉장히 커지게 나왔던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게 도지사 때가 아니라 성남시장이 있었을 때도 휴가를 갈 때 이재명 시장이 취향에 맞춰서 호텔을 예약하는데 조식을 먹는 그 취향에 맞는 호텔까지 예약하고 현금으로 돈까지 계속 줬다면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 야 이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부패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왔던 일들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부정부패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 지금 누적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시간이 조금 지났던 일들이긴 하지만 정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 모든 일들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고 있는 얘기니만큼 거기에 대한 신뢰성, 신빙성이 꽤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혜경 여사가 받았던 의혹, 법카 의혹이 2라운드 아니냐라는 지금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주원규 교수님. 예, 저는 최고위원님과 조금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유동규 전 직무대리의 진술일 뿐이고요. 이것은 네. 계속 재판을 통해서 또 그 신빙성의 입증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납의 사실들이 만약에 맞다면은 정말 엄중히 물어야 될 문제인데 네. 저는 검찰이 계속 지금 극장식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이러한 어떤 지금 최고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액이거든요. 그 소액적인 부분을 받은 것을 만약에 428억의 뇌물수수에 대한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마음껏 사근급처럼 쓴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휴가비를 대납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것은 일단 직무대리의 전 직무대리의 그 신빙성도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약을 할 수 있느냐. 자꾸 뉘앙스를 풍긴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게 저는 유감스럽다고 봅니다. 이상식 실장님.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려는 어떤 뭐 맹렬한 적일까요? 어떤 분명한 의도가 지금 읽혀집니다. 이걸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보는 거거든요. 네. 본안하고 관련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정치 사건도 아니고 개인적인 그런 건데 지금 일단 팩트도 아니고 예, 지금 전술을 자꾸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전 문제도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선거법 재판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위정 교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영장을 신청했다가 이제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자꾸 무리하게 이거 이제 별건 수사를 해서 이 본안과 관계없는 다른 사건으로 엮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사건 중에서는 성폭행 사건인데 정작 구속은 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된 사안이 있거든요. 현재 국회의원이신데 예,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팩트도 아니지만 자꾸 전선을 확대하고 별건 수사에서 어떻게 했으니 간에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성을 이렇게 자꾸
지으려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팩트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 얘기는 있나요? 유동규 본부장이 본인이 직접 줬다라고 하는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니라고 뭉뚱그려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 측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네. 이 내용들에 대한 주장을 결정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지 않습니까? 상황들에 대해서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면 팩트가 아니라고 또 정확하게 단정질 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팩트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만 또 팩트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진술밖에. 예, 그래서 재판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뜨겁게 붙으셨습니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 내일 모레쯤인가요? 내일인가 모레인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공판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제가 좀 꼼꼼히 살펴서 또 이 매경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